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자 7월의 마지막 거래일 되겠습니다. 참 FMC가 중간에 들어있는 주는 그렇게 참 시간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FMC라는 큰 파도를 잘 넘어왔는데 오늘 미국 증시는 일단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실적 실망에 대한 외국인 매물 때문에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도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잠깐의 좀 착시 효과가 있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우지수 개별 종목 P&G의 이 실적 실망 때문에 다우지수만 하락이고요.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는 둘 다 키 레벨인 5,100선, 2,100포인트에서 소폭이나마 추가 상승을 하면서 어제 FMC의 이 여운을 잘 즐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좀 메가톤급의 지표와 재료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우지수만 혼자 마이너스권으로 내몰았던 P&G의 좀 실적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P&G 하면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아마 욕실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반드시 이 P&G 제품이 하나 이상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거의 홀릭하고 있는 페브리즈부터 해가지고 뭐 면도기, 세제, 뭐 염색약, 그다음에 칫솔. 최근에 SK2도 여기서 인수했다 그러나요? 하여튼 남녀노소를 그야말로 가릴 것 없이 대표적인 글로벌 생필품 다국적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G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뭐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현장에서 이제 실물 경제를 체험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어떤 그 현실 감각과 예지 능력 이걸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보는데 오늘 일단 미국에서 이 P&G의 이 실적이 조금 문제가 됐었다 그래요. 도대체 어떤 항목이 어떻게 문제였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2분기 실적 보고서고요. 일단 뭐 주당 순이익으로 따지면 실적 호조가 맞긴 맞습니다. 뭐 일회성 비용 제외하고 어쩌고 다 빼고 나면은 주당 1달러 순이익 냈고요. 예상치 95센트를 뭐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겨우 넘어서긴 했는데 근데 이 P&G에서 약간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 6%포인트 정도의 환차손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이 달러 강세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실적 보고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 P&G의 CFO는 이 분기 매출은 9%, 그 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14%가 환차손으로 감소를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서 보면은 연간 순이익 전망을 갖다가 70억 달러로 잡아서 전년 비해서 한 40% 지금 하락한 것으로 나왔고, 이제 이거는 글로벌 성장 둔화나 뭐 중국발 여파 이제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P&G의 입장은, 앞으로 이제 향후 아웃룩에서도, 한 4~5% 정도의 이제 실적 감소가 환차손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일단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달러 강세가 실적 하락의 그야말로 메이저급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주요 요인이다. 이제 이렇게 현재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자, 그럼 P&G 입장에서는 미국 국내 수요도 많지만 해외 매출 비중도 높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 해외 매출은 감소를 하는데 결국 이제 달러 강세가 미국 내수 경제의 강화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면은 과연 내수와 외부 어떤 수요의 중간에서 도대체 어떤 쪽을 기원해야 되느냐라는데 당연히 이제 미국 내수 경기가 좋아지면서 P&G의 국내 매출은 좋아질 것이고 이제 그 미국의 국내 경기는 결국 이제 글로벌 성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같이 가면 좋은데 어쨌든 지난 2분기의 경우는 달러 강세가 전체적인 수요 증가분보다 너무 좀 과도했다는 이런 불만과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신에서도 이 모든 게 다 달러 때문이다. 그야말로 모든 게 달러에 달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P&G가 가지고 있는 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연구기관에서 내놓는 아웃룩에 비해서 이런 P&G의 이 향후 실적 전망의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가 저렇게 지나치게 3번, 4번씩 강조해서 들어 있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연준과 미국 정부에도 뭔가 이제 어떤
적색 신호까지는 아니더라도 황색 신호 정도의 이 역할은 좀 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어제 FOMC 성명서 나오고 나서 지금 달러,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중국의 경착륙 우려, 상품, 그리고 전체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욕구, 이런 거에 지금 상당히 좀 민감한 좀 이 후반부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P&G 실적이 오늘 줬던 어떤 이 영향은 그야말로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은 달러 가치와 직결되는데, 지금 현재 달러 강세를 바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도 없고, 이대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연준은 상당한 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ABC 뉴스에 모든 게 다 달러에 달렸다라는 이 제목을 보니까, 이제 환절기에 약국 가면은 이 구충제 이 선전 표어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잘 먹이면 뭐 합니까? 회충이 다 먹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약간 불만이 이 기업 실적에서 생겨나고 있고, 이제 만약에 연준이 진짜로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3분기 기업들의 실적에서도 이런 달러에 대한 원망은 더더욱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P&G의 오늘 주가 볼까요? 다우지수를 3대 지수 중에서 혼자 유일하게 마이너스권으로 추락시켰던 P&G는 오늘 4%의 하락을 보였고, 앞에서 보신 대로 실적은 호조가 맞습니다. 예상치에 넘어서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지만 향후 전망과 달러 강세에 대한 월가의 불만이 P&G에 집중됐고, 결국은 3대 지수 중에서 다우지수만 마이너스권에서 마감한 원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경제지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GDP고요. 연준의 통화정책 3대 바로미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GDP가 오늘 좀 상당히 좀 헷갈리는 사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GDP는 이제 3번에 걸쳐서 발표되죠. 뭐 속보치, 수정치, 그다음에 최종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오늘 미국 GDP 일단 보기 전에요. 지금 달러 인덱스 준비됐으면 잠깐 확인하고 올까요? 자, 어제 FOMC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FOMC, 그러니까 8월에 FOMC가 없으니까 당장 다음번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그리고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이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제 이 힌트나 이제 구두 반응만이 있었을 뿐인데, FOMC에서 저렇게 중립적 입장, 그러면서도 이제 평소와는 좀 다르게 좀 말을 아꼈던 이런 정황에 대해서 일단 오늘 GDP가 크게 FOMC의 그 금리 인상 의지를 꺾지는 못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GDP가 좋게 나왔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의 2분기 GDP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좋게 표현해서 안정적 성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예상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2.5% 성장 전망을 0.2%포인트 밑돌고 있는 2.3%포인트 2분기 GDP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과에서 0.6% 플러스로 지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파와 폭설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단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었다는 점이 일단 다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GDP가 부진했으면 2분기 기저효과도 크기 때문에 2분기 GDP에 대한 기대가 컸겠지만, 보시다시피 1분기가 0.6%포인트면 그래도 당초 마이너스 예상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분기도 기저효과가 좀 적어져서 저렇게 예상치에 미달하는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정적 성장이라는 상대평가를 붙여놓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좀 보시면은요. 먼저 개인 소비 지출이 1분기 1.8%에서 이번 2분기 2.9%,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7배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는 1분기에 부진했던 거에 따른 기저효과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도메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민간 투자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가 반락하고 달러 강세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항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감소한 요인이, 저와 같은 이제 해석이 붙어 있는 것은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 연준의 시각으로 봤을 때
GDP가 이번에 또 너무 잘 나왔으면 진짜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려나 이제 할 수 있는데, 일단 앞에서 보신 대로 GDP 수치 자체는 헤드라인 넘버는 2.5% 예상을 못 미친 2.3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준 금리 인상을 뒤로 밀어줄 그런 호재냐? 또 이제 이번에 그렇지는 않은 게 지금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E, 이제 인플레이션 뭐 다른 CPI나 PPI도 있지만 연준에서 가장 신뢰하는 코어 PC 디플레이터가 분기 대비해서 1.8% 플러스가 나와가지고 이건 또 예상 밖의 어떤 큰 폭의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번 GDP는 헤드라인 넘버는 예상에 못 미쳤지만 연준에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중에서 연준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코어 PC 디플레이터가 플러스 1.8%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득보다 실이 컸다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CNBC의 분석 내용 보실까요? 미국 GDP에 허와 실이 들어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 결과로 금리 인상이 성큼 다가왔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각 월가의 하우스 뷰를 모아놨는데 참 바이놈 이제 중학교 때 이후로 오랜만에 본 수거입니다. 어쨌든 간에 헤드라인 넘버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면서도 앞에서 보신 대로 디테일을 봤을 때는 어떤 독소 조항이 들어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과연 미국의 성장이 앞에서 이제 어떤 미사역으로 표현했을 때 안정적 성장이지만 물가는 저렇게 여름 들어서 갑자기 이제 상승할 포텐셜이 들어있다고 봤을 때 결국은 이번 GDP 이 결과가 연준 금리 인상의 어떤 좋은 핑계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나, 좀 이런 식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나오는 실업수당인데요. 이제 이번에 나온 미국의 실업수당은 기간이 7월 셋째 주라서 미국의 고용지표 집계 기간에는 벗어났지만 그 전주에 40년의 최저치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급격하게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파도를 겪은 후에 순항을 했다고 표현했고요. 고용지표 집계 기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큰 반등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월가 예상치 27만 건보다도 적었다는 점. 근데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크게 내려앉고 나니까 실업수당 4주 이동평균도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하향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연준 임원의 인터뷰도 없었고 FOMC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 논란은 조금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워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월가는 뭐 GDP하고 기업 실적을 보면서 이제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요 인터뷰 중에선 저는 이제 이거를 중요하다고 봤어요. 골드만삭스의 CEO 로이드 블랑페인이 블룸버그하고의 인터뷰에서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어떻게 보면 흔한 표현이고 뭐 지금 미국 금융사들 CEO로서 뭐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그 뒤에 미국의 이제 경제 회복세는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지금 유가가 낮은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고 금융사가 어떤 부채의 디레버리지를 하면서 요 덕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리서치의 어떤 유망한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지금 빨리 미국이 금리를 9월 달에 올려줘야 그나마 연말 랠리든 산타 랠리든 빨리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오히려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나오면 달러 가치는 그때를 정점으로 다시 하락 기조를 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물론 이제 그분들의 리포트를 읽어보면 상당히 뭐 노련하고 분석적이고 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시각을 갖고 계신데 일단 이제 월가 금융사에서도 그야말로 이제 연준 금리 인상을 최대한 지연을 시키되 막을 수는 없는 지금 시점까지 들어와 있는 이런 이상에는 어떻게 하면 이 파도를 잘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그 이후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포지셔닝도 골드만삭스 CEO의 어떤 입에서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 보실까요? 어제 급등 이어서 오늘은 급락을 했고요. 미 국채에 대한 이제 수요 증가는 오늘 GDP에 대한 어떤 안정감, 그러니까 뭐 큰 실망은 안 나왔던 것, 그런 걸 반영할 수도 있겠고, 이제
반대로 오늘 미국의 GDP가 앞에서 보신 대로 헤드라인 넘버는 실망스러워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코어 PCE 디플레이터가 1.8% 플러스 나오면서 요건 또 연준이 매파들이 특히 좋은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겠다는 이런 점 때문에 만약에 이게 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또 당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설왕설래 정도가 있었던 가운데서 오늘 미국의 국채에는 수요가 다시 몰렸고 요거는 이제 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보다는 어제 이제 이 급등 이후에 약간의 반락이라고 보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고 이제 안전자산 선호 욕구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최근 FMC 전후로 해서 일종의 이제 뭐 수렴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실망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결국 이제 디스카운트로 착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MSCI 한국 지수의 가장 큰 브레이크다운이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2.21% 하락하면서 FMC 전날 그리고 FMC 성명서 나온 날 이틀간의 상승분을 한 방에 빼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7월 마지막 거래일 일단은 하루 더 신중하게 보내야 될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FMC 성명서에 대한 재평가는 미국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게 나왔고 그다음에 FMC 성명서 바로 다음 날 기업 실적과 펀더멘탈 지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빨리 나와서 좋을 게 전혀 없다는 이런 반감을 드러냈다는 점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